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글씨 연습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글씨를 쓰는 거 내가 이제 연습해보라 해가지고 쓰는 거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쭉 보거든요. 이번에는 안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글자 획수가 다 틀려. 개파요. 그런데 심지어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이래 설명하면서 글씨를 획수 틀리게 막 써. 난 우리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석대로. 맞죠? 기본기가 충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간간히 글자 쓰는 순서를 내가 좀 써볼 테니까. 자, 오늘은 교재 73쪽 피입니다. 다 폈습니까? 야, 눈치들 빠르네. 73쪽 피입니다. 식감과 12지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이 몇천 년, 뭐 몇백 년, 몇천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황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야.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하고 이런 걸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갖다가 들어주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딱 나오죠. 제기하고, 그지? 뭐든지 기도하고 이걸 하면 목욕을 해야 되니까, 맞죠? 그죠? 샤워라도 해야 되지, 맞지? 하늘에 간절히 빌었어. 그 기도는 간절하면 통하죠. 맞죠? 대충 하면 절대 안 돼. 기도는 하나도 열심히 아주 간절하게 하면은 들어준다. 그 대신 이것저것 하면 절대 안 들어줘요. 한 가지만 딱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이 이제 가상이 여겨서 식감과 12지를 던져줍니다. 이거 한번 해봐라 하고 던져주는데 이게 왜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감 12지를 더 줬는데 뭐 할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황제는 식간을 원으로 포하고, 천형을 상징케 하고 12지를 방으로 포했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형을 상징했어. 그 천형과 지형이야. 그 천간과 지직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왔냐 하면은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왔어. 이게 24절 기인데, 이 방향이고, 그 절기의 1년치를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궤도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역에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궤인데, 우리 명리에서는 궤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 배우면 이런 궤를 풀이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세히 보면, 중앙에는 토라. 중앙에는 토라. 맞죠? 그러면, 중앙에는 토고, 자, 이쪽, 이래 가. 이래 가면은, 여기서 이제 요 동지가 있고, 하지가 딱 있어요. 동지, 하지가 탁. 이 동서남북 여기가 딱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뭐, 360도 온 방향이 다 나오고, 모든 게 여기에 또 다 들어앉았어. 이게 뭐냐면, 식간 12지예요. 따지고 보면. 이 속에 또 다 들어앉았어. 자, 그래서, 자, 그 이제 대여 임금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했는데, 식간과 12지를 조합을 하는 거야. 갑하고 자하고 연결시켜 딱 만들어니까 60갑자가 딱 나왔어요. 우리 앞 시간에 60갑자 했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갑자년 하면 행선이 일직선을 이루는 해를 말하는데, 여기 이제 상원갑자가 있고, 중원갑자가 있고, 하원갑자가 있어. 그럼 합하면 180년이죠. 180년이 딱 되면 우주에 쇼가 딱 일어나는데, 지구, 태양, 달, 화성, 토성, 금성 일직선으로 쫙 나타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걸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우리는 이 동양에서 벌써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게 이 동양권에서 이렇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180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또 해가지고 뭐 지구가 멸망하니 우연히 뭐 별별 희한한 소리도 다 나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동양에 이제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나 증정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드디어 식감 공부를 합니다. 식감 공부를 합니다. 교재 78쪽을 핍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에 77쪽부터 나올 거예요, 아마. 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가요, 여러분들이 아직 초급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를 갖다 여기저기 있는 걸 이렇게 당겨서 같이 쓰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 진도에 맞도록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당겨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감목의 형상.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감목의 형상. 자, 이 감목, 우리 십가는요, 이 우주가 생길 때, 우주가 이 폭발을 해요. 우리는 조그마한 요 우주에 살고 있는데, 하늘은 우주가 광활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우주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태초에 우주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주가 폭발할 때 캄캄하죠? 천지창조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 떨어뜨리면 그 단체 영화도 가고 이랬는데, 그거 보면 제일 처음에 우주가 폭발 다 이제 우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보면 처음에는 캄캄합니다. 뭘로 이루어졌었어요? 뭘로 이루어졌어? 물로 이루어졌어. 꽝꽝 얼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뿜 하고 이제 꽝 터져요. 거기서 이제 물과 물이 탁 만나잖아요. 물과 물이 만나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양과 음이 만나서 뭐가 생기나? 자식이 생겨나는데 이제 우주가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빵 터지면서 만물이 탄생할 때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빵 나요. 번개, 우레 같은 큰 소리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감목 형상이. 그래서 처음에는 감목을 요렇게 표현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새싹이 트면서 이 씨앗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형상을 뻔떠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감목하면 큰 나무도 생각하지만 씨앗을 갖다가 감목에 시초해. 그럼 감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나옵니다. 아이고. 여기에 딱 보면 밭에다가 요 밭전자거든요. 씨를 뿌리면 요렇게 이 뿌리를 요렇게 싹 내놔요. 요런 뿌리를 내리는 형상을 우리가 감목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목의 최초의 생장을 의미한다. 껍질이 있어요. 딱딱하지요? 맞죠? 딱딱해요. 씨는 데서 씨가 이렇게 어떠로로 뿌리를 땅에 딱 박는 거예요. 여기 감목이라. 여기 감목이라. 자, 그래서 특히 껍질이 있고 씨는 양기가 동해서 뿌리를 땅으로 쭉 내리는 형상이 감목이야. 그러면 어리다 안 어리다? 어린 게 이제 큰 나무로 크죠? 맞죠? 그리 사람이 감목이라는 사람은 어떨 때는 얼라같이 아 같은 마음 순박하다 순박 안 하다? 순박해요. 우리 쌤이 이제 감목이죠? 순박한 거야. 너무 순박해서 탈이라. 왜 보면 얼라 같아? 왜 때가 묻었어? 깔끔해.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뜻과 처음, 최고, 제일 이걸 뜻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감목하고 장남으로 태어난다. 쌤 장남으로 태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나도 장남 역할을 해야 돼요. 한 집안의 기둥이. 그지? 그래서 즉다시 말해서 생명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큰 나무가 있지만 이 큰 나무죠? 맞죠? 크죠? 이런 대돌보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보느냐? 안 그래. 자, 우리 선생님은 여기에 자월에 태어났어요. 자월이 11월 달이죠? 이렇게 뚝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죠. 가지가 앙상하죠. 잎이 없죠. 눈 포하게 뒤집어 쓰고 있죠. 추위에 달달 떨고 있죠. 맞죠?
태양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러면 그 사주에서 제일 필요한 게 용신이라고 그랬죠. 제일 필요한 기운. 그러면 화가 필요하다. 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갑이라 하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이제 여기서 갑을 글자를 쓰는데, 갑도 글자 쓰는 사람들이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이래 쓰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연습을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쓰는 연습을 한번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획도 중요한 건 없어요. 쓰는 방법이 이래. 그죠?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거 숨기고 뭐 필요한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탁 이제 상담을 한다면 글자를 이렇게 이쁘게 쓴다 하거든. 쓰는 방법은 이렇게 탁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나는 이런 기초부터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목의 자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천간이라 하는 건 다 알고요. 갑옥갑자야. 그래 자의하면 글자의 의미인데 어떤 글자를 이 속에 있느냐, 의미를 하느냐 이게. 그래 껍데기가 단단하다 안 단단하다? 껍데기가 단단하다. 그럼 쉽게 가지고 간목일주는 껍데기가 이 피부가 좀 거칠거칠하다. 뭐 여러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좀 거칠거칠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해서 잘 몰라 그거는. 떡잎을 쓰고 있는 초목의 씨껍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잘 버틴다 못 버틴다? 못 버틴다. 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죠? 의복도 됩니다. 거북이의 등딱지 몸을 싸고 있어. 단단한 껍데기야. 병구하고 딱딱해. 그러면 차례 등급할 때도 첫째 아까 보니 이제 장남 역할한다 뭐 이런 역할 장남으로 태어나고 차남으로 태어나도 장남 역할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여기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고 첫째 A급이다. 이게 수급이다. 빼어나다. 첫째감이라. 우두머리 두, 수, 장, 우두머리를 상징한다. 싹트다, 비롯되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 시작 잘한다 못한다. 시작 잘해. 그래 끝까지만 가면 참 멋있는데 시작하다 어리니까 시작하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가 있잖아요. 못하는 고만만 이거는 헛방된 거야. 시작은 기가 차게 잘해요. 그 암흑에 갈 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을 때 사부를 지칭할 때도 갑을 병정 이렇게 이제 하죠. 옛날 군대 가면 갑종 을종 하는 게 이제 신체가 좋다 나쁘다 그다음 좋다 뭐 이제 이렇게도 이 등급을 매기기도 해요. 친합함 이 친하기를 벌어주신 놈 지나치게 친하다 하는데 아무나 다 친해. 산에 가면 나무 있습니까? 나무. 큰 나무. 누구는 내 옆에 오지 마라. 누구는 오라. 이거 없잖아. 아무나 다 왔다 갔다 해도 안 맞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있죠. 그죠? 그치? 그래서 이제, 남들하고 잘 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계약상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 갑만 있고 을은 없는 것 같아도 항상 어디 가도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계약상의 우위가 힘 있는 사람과 약자가 있고 강자와 약자가 항상 존재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을목을 한번 볼게요. 을목이 어떻게 태어났나 하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 형상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우주가 폭발해가 만물이 탄생될 때 강한 바람이 막 불어. 바람이 불어. 흔들리나 안 흔들린다. 흔들리죠. 이 흔들리니까 여기 바람을 상징해. 그래 을목을 가 있으면 바람을 상징한다.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봐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렇게 꼬부러졌어요.
맞죠? 싹이 트는 모습이야. 그러면 간목은 뿌리를 내놨는데 얼목은 탁 크는 모습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간목이 커서 얼목이 된다는 얘기야. 얼목이 커서 뭐가 돼? 병화가 돼. 병화가 커서 정월체. 정화가 커서 무토. 무토가 커서 기토. 이게 연결이 다 돼. 직관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 음력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양은 시작합니다. 마무리 누가 짓느냐? 음이 마무리 짓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안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일 벌려놓으면 마무리 짓는 건 누가 한다고? 아낙네 집사람이 부인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고 이렇게 짓고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맞죠? 자연의 이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직 음기가 강해. 아직 음기가 강해. 껍질을 뚫고 싹이 처음 나왔는데 아직 힘이 없어. 그래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꾸불꾸불 할 수밖에 없어. 꾸불꾸불하게 있는 형상을 얼목이라.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 간목 얼목을 갖다가 봄이라고 얘기하는데 봄 하는 자체가 춥다 안 춥다? 춥죠. 추우니까 웅크리고 있는 자세. 이런 모양을 뻥뜬 게 얼목이라. 그리고 시청이로 굽어져 있죠. 맞죠? 흙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굽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얼목일주는 마음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 대신 간목은 좀 단단한 양기에 힘은 가 있지만 속에 굉장히 정이 많아. 얼목도 정이 많은데 요거는 위험을 무릅쓰고 막 기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팔꽃 막 크다 보면 담장 넘어가지요. 담장도 막 월장도 막 따잖아. 월장 칸기는 생각납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들은 월장 잘 안 가고 우리 남자들은 월장 좀 했습니까? 그래 이제 넘어가면 자 결국은 넘어가 길거리까지 막 나가잖아요. 맞죠? 길거리까지 막 뻗어나가잖아. 그럼 길거리 차 댕긴다 안 댕긴다? 차 댕긴다. 차 딱 받치면 줄기 끊어지죠? 그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또 크가 또 기 나간다. 맞죠? 그래서 그 차가 지나가는 게 남자라. 이 꽃이 지나가다가 차가 지나가면 이 남자고 칼질 당하는 게 남자라. 그래서 시급 해봐야 이제 정신 뻗어 차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다시 또 기 나가고 기 나가는 거는 수시로 기 나가요. 그래 내가 시급을 해봐야 알아. 이런 게 이제 자연의 이치인데 이런 걸 갖다 참 우리는 이걸로 이제 형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는데 또 살잖아요. 그래 생명력이 크다 안 크다? 생명력이 굉장히 크다 하면 생명력이 길어. 그런데 간목 큰 나무 있잖아요. 도끼리 찔러 드러내부서 간목 톱질해가 드러내부서 산다 못 산다? 절대 못 살아. 그 대신 간목은 크면 몇백 년도 가잖아요. 꽃나무는 어때요? 나팔꽃 이런 거는 컸다 하면 1년 안에 끝내고 다시 씨뿌리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변화가 많다 안 많다? 그게 빈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은 되는데 보통 보면 가벌령님 다 알지요. 지나갈 시대의 다이신데 이런 예쁜 게네. 근본을 모르는 게네.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이해를 하는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제 바람 불면 흔들리긴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라. 살아있다. 이런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왜? 바람이거든. 그런데 큰 나무는 바람 어디가 불어도 끄떡없죠. 큰 나무는 가만히 있죠. 잎사귀만 빡 흔들리죠. 맞죠? 그 잎사귀 이제 큰 나무의 잎사귀 이것도 얼목이라 따지고 보면 큰 거는 움직이나 안 움직인다. 한 번 마음은 뭐 계속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얼목은 이렇게 변덕이 있고 흔들리고 요렇게 저렇게 마음이 자꾸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요럴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바로 이 얼목이에요.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뭐 다 아는 거 뭐 알긴 뭐하라 얘기해봐 뭐 하고 있어요. 입만 나물고 있어요. 그죠? 자,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자연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이래. 그래 얼목일주가 바람 잘 핀다 안 핀다? 기가 차게 잘 피고
아니, 또 스님 그러더라. 아, 스님 어떻게 알아? 아, 이거 참네. 아, 바람을 상징한다. 하늘에서는 바람이 되고, 땅에서는 뭐가 돼요? 초목이 된다. 이 꽃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꽃나무가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딱 보입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면 절대 안 잊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우리 큰 나무, 맞죠? 네. 아하. 예, 목에는 큰 나무와 꽃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는 양이요. 엄은 벌목이야. 맞죠? 네. 어렵다, 쉽다? 쉽다, 쉽다. 그래, 쉽다 하지. 아니, 사실 쉬운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사고를 한 두어 달 공부하면 그런 거 뭐 기초는 내 필요 없네. 생각을 안 해본다 하는 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 상담하러 왔어. 얼목이라. 당신은 참 착하고 의지고 인자하고 순수하고 정 많고 단지 그런데 예, 요거 변덕이 좀 있다. 그 대신 앞에 있는데 바람 피운다. 이거 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남자 조심하세요. 어이 이놈의 꽃나무가 5월달에 꽃이 확 피는데 벌나비 달라 든다 안 든다. 이건 남자 천지빛깔이라.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겨울에 설중매라. 설중매인데 꽃을 못 피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불이 있나 없나를 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쓸쓸하다 외로움을 느낀다 못 느낀다. 그런 얘기를 탁 해주면 어떤 사람은 울어요. 그치? 그러니까 꽃이 활짝 펴서 몇 달짜리 폈겠어? 여름에 핀 꽃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이왕 꽃나무로 태어날 바에 언제 태어나는 게 낫다? 여름에 태어나면 얼굴도 이뻐요. 정말요. 100% 맞아요. 그러지 말고. 이쁜데 어떤 사람은 여름에 태어났는데 못생긴 사람도 없잖아. 있어. 사실은. 그런데 7, 80%는 전부 멋져요. 인물 좋아요. 내 여동생이 4월달에 얼목이라. 인물 이쁩니다. 키가 저보다 한 번 더 커요. 여자 키가. 인물 좋아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내 애무어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주위에 벌나비들 달라든다 안 달라든다. 얼마나 달라든다. 내 쫓아낸다고 애무었다. 지금도 그런 얘기 합니다. 말아. 아이고 아빠야 그때 애무었지. 그래 씨. 맞죠? 그죠? 자, 이거 글자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일획이라. 딱 썼죠? 딱 썼잖아. 딱 땡기면 돼. 얼목일 주더라. 궁디가 이뻐요. 궁디가 보소. 궁디가 이뻐요. 정말 사실이에요. 얼목일 줄 대체는 날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런 아들이 요 병화를 요래 딱 보는 순간에 태양빛을 봤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자식이라. 자식 놓고 나면 펑 퍼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 여동생은 아직까지 아주 날씬합니다. 죽입니다. 또 동생처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얼목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공부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 뽑는 것도 배우지만 요즘은 휴대폰에 이제 휴대폰 다 튀어나오기는 그지? 그러면 우리 누구는 뭘로 태어나고 누구는 뭐로 태어나고 이제 쭉 한번 조사를 해보셔. 그러면 대충 경금으로 태어나면 얼굴이 좀 시커멓게 뒤갑니다. 경금이. 지금 얼굴 빠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얼목 이쁘장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 잘합니다. 그 대신 깔끔 뜹니다. 끼가 졸졸 흐릅니다. 그런 날들. 그래 벌나비들 달라들지요. 맞죠? 이런 거를 다 이제 우리가 간파하는 거야. 이런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꼭 이걸 내야 가지고 자연의 이치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쉽게 머리에서 열 수 있는 걸 갖다가 이걸 어깨 올라가면 머리 안 들어갑니다. 솔직한 얘기. 왜? 내가 지금 다 잡고 맞죠? 얼마나 이쁘다 했어 안 이쁘다 했어? 이쁘다 했어. 못생긴 것도 있다 없다? 있고 마음이 마음이 이래 사람들 이렇게 잘 친한다 못 친한다? 만나는 사람도 많아. 근데 헤어지는 것도 많아. 왜? 새무리들 안 봐요. 새무리들 이거 새거든요. 새도 되고 솜틀도 되고 꽃나무도 되고 나중 되면 이제 그것도 다 되어요. 지금은 내가 이거 한 가지 꽃나무만 탁 내놨는데 이미지 트레이닝만 지금 시켜주는 거예요.
새들 한목에 와 만났다가 에이? 흩어질 때로 싹 흩어져 보잖아요. 만나는 것도 많지만 어때요? 헤어지는 도 많다. 결혼하면 실패한다 안 한다? 신랑 뭐막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싹 떨어져가. 고마마 이혼하고 왜? 뭐 바람을 피우던 아니 서로 안 맞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또 한 봐요. 자, 이제 요래 딱 나오잖아. 자, 얼목에 차오이는 둘째 천간인데 제비, 새, 새 얼자. 아, 굽다, 구부러지다. 그러면 사람이 팍팍하겠나? 아마 부드럽겠어요. 상냥합니다. 왜? 회회 꼬니까. 그 대신 한번 요런 마음에서 하면 비비 꼬기도 잘해요. 꽈기 그치. 말도 비비 꽈가 할 때도 더럽게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잘 어울리고 이렇게 굽기 때문에 모진되는 도 없어. 깔끔 떨고 멋을 추구할 수 있고 꽃나무니까 집안에 정리정돈 잘한다 못한다. 대체적으로 잘해요. 더러운 꼬라지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잘해요. 얼목하는 자체는. 표현하다, 표하다. 그리고 꽃이 화교가 보여주잖아요. 얼목으로 태어난 남자는, 얼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 꽃나무는 남한테 비준다, 안 비준다? 남한테 비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폼 잡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지긴다, 안 지긴다? 뭐 더럽게 지겨. 말 마소. 우리 여동생만 보면 멋지, 더럽게 지긴다. 그래, 보통 온순하다. 그 다음에 유순하다. 그 다음에 많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맞죠? 만나고 재치를 상징해. 차례 등급, 가벌, 명, 이제 이래 나오죠. 그죠? 맞죠? 그래서 암흑약 할 때 하고. 생생히 창자가 이렇게 꼬여서, 이제 이거는 사전 같은 데 있는데, 사실은요, 이거는 필요 없어. 왜? 구부러지다. 이 정도만 알면 다 돼. 그리고, 얼목들이 말을 잘해요.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계약상 열에 있는 사람이다. 그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교재 94쪽, 한번 더 봅시다. 자, 병화를 보죠. 자,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림부터 한번 볼까? 그림을 한번 쫙 봅시다. 화납니까? 병화일주들이 대체로 그것들은 화납니다.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병화 절대 아니야. 이거 인상 쓰고 있네. 병화 아니잖아. 인상 딱 써 있으면 병화. 화하게 웃고 있네. 병화 아니면 정화의 일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이렇게 하늘에 큰 태양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초에 이제 우주가 폭발 딱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거대한 빛이 팍 튀긴잖아. 이게 바로 병화. 그래서 이제 이 병화를 잘 보면, 자, 우리가 병화를 이제 이봐요. 옛날하고 거의 비슷하죠? 맞죠? 지금하고 이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 그림으로 그려서 이 한자가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표현되는데 꾸불꾸불하게 싹이 났던 얼목이 양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죠? 제일 꼭대기에 양기는 무조건 울러 올라갑니다. 불은 울러 올라간다, 내려간다. 불은 무조건 올라간다. 물은 내려간다. 물은 위에서 무조건 널집니다. 우리가 막, 호수로 물을 안 쏘는 이상, 물은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어. 그래서 이 양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글자 한번 보세요. 이 글자, 일자가 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글자 연습이 되네. 이렇게 딱 있는데, 하늘까지 뜨거운, 이 열기를, 하늘에 막, 이 열이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열이 밑에 있어야 사람들도 따뜻하잖아, 그죠? 맞죠? 자, 이 사람은, 병화는 하늘에 있다, 땅에 있다.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들저들 비춰준다 안 비춰준다? 돈 받고 비춰주나 돈 안 받고 비춰주나? 안 받고 비춰주죠. 희생봉사적인 정신이 대단히 강해요. 희생봉사 정신이 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땅에 바위를 비추고 있어. 땅에 바위를 비추고 있어. 이 바위가 천간에 이런 바위를 다 비추고 있어. 이 사람은 비춰주면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자, 하늘의 태양은 이들저들 비춰주는데 마음 드는 사람만 비춰준다. 마음 안 들어도 비춰준다. 이 병화는 항상 공평해. 그래서 성격을 이런 걸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성격 다시 공부합니다. 다시 공부하는데 이제 글자가 어떻게 생겼나를 알려주고 자의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를 들어서 뭐 식간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또 많아. 한 가지만 의미하나 천만의 말씀. 그 글자 속에 또 닫도 있고 또 그림 속에 닫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이따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양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음기는 양기는 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음기는 밑으로 내려앉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제 이 양과 음이 공존하기도 하지만 병화는 양이다 음이다. 양이죠, 그죠?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하늘 꼭대기에 있으니까 내가 최고다 하는 프라이버시 자존심이 강하다. 밝기도 하고 프라이버시 자존심이 강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상담하러 하러 오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병하고 왔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초급 공부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이래 얘기하잖아. 사람이 형상으로 하면 당신은 어떻게 태어났다? 우주 자연에서 태어나기를 만들기는 저것만 제가보니까 만들었지만 저것만 제가보니까 만든 것도 있지만 우주 자연에서 삼신할머니가 이거 안 만들었는데요. 태양으로 만들었나? 화나게 만들었나? 그런데 이제 또 화나게 만들어서 다 그러냐? 또 이런 게 있는 거야. 여기 있네. 다 그렇노? 있는데 이거 겉은 훤한데 이건 또 찬물이야. 고민 수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당신은 겉은 훤하지. 하늘의 태양이라서 이들저들 비추면서 공평하고 예의범절이 뛰어나고 환하고 다 좋은데 수심이 가득하다. 물을 위에 또 안고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하다. 신랑 때문에 고민하나?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상황은 또 달라져. 이 두 자밖에 없잖아. 또 달라져.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할 때는 이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겠어? 점쳤나 내가 그래. 요거 글자 보고 얘기하지, 그지? 그게 이제 그림 보고 얘기하는 그지? 자, 그래서 이 양기가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빛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얘기해요. 만물은 이 병화 없으면 절대 못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는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옛날보다 수명이 길어진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추워도 요즘 춥다 안 춥다. 히터 막 들이대죠. 맞죠? 전기 들어가면 따뜻하게 하잖아요. 두 번째 물이 맑아졌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인체는 90%가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가려서 마셔야 돼요. 저는 뭐 커피도 먹어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만. 자, 이 병화는요, 병은 하늘이 양 날개를 폈어. 땅을 내리면서 따뜻한 기운을 다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왜? 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네. 그래서 이 병화가 알 품은 것이 보입니까? 에이. 야,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안아주죠. 맞죠? 딱 이래서 감싸는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발산한다. 화는 발산해.
그러면 팽창시킨다, 안 시킨다? 팽창시키는 거야. 발산한다, 팽창시킨다. 자, 그럼 우리, 여름에는 다이아가 어때요? 빵빵해지죠? 겨울에는 쭈그러져요. 바람내러 자주 가야 됩니다. 오늘 스님 바람내러 갔던겨? 며칠 전에 갔다 왔죠? 겨울에 가야 되는데, 좀 늦게 갔네. 난 몇 번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기운이 위로 머물게 돼요. 그래서 발산, 정렬, 아니면 적극적,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 정치, 문화, 예술. 자, 문화, 예술. 아까 전에 행진곡도 있었지만, 나오는 노래 한다. 아니, 요즘 가수들 막 노래한다. 치명난다, 안 난다. 치명난다. 치명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제 이 정치도 이제, 연관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셋째 청가이라. 남쪽이야. 남쪽을 의미합니다. 불을 또 의미합니다. 밝다, 빛나다, 굳세다도 됩니다. 자, 찬바람이 불고 있어도 하늘에 태양은 가만히 떠가 있습니까? 맞죠? 굳셉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물에 등급을 매길 때, 차례가 할 때, 이거 제 3등이라고. 내가 볼 때는 이거 1등 하고 싶은데, 여기 3등이라. 가벌병정, 이제 이렇게 옵니다. 자, 아까 우리 글씨 쓰는 연습은, 병화는 글씨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볼까? 그래도 한번 볼까? 한번 써볼까요? 자, 끝죠? 1, 2, 3, 4. 맞습니까?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글씨 쓸 때는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01쪽으로 넘어갑니다. 10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정화는 어떤, 형상이냐 하면은, 태초 우주가 폭발합니다. 그럼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요렇게 났어요. 정화. 그래서 양기가 씩씩하게 자라는 형상이에요. 매나 불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병화는 자연불이죠. 하늘이 불이니까 자연불이죠. 정화는 아궁이 불 때는 거, 형광등불, 가로등불, 이런 거야. 인간이 만든 불이야. 그러면 인간이 만든 게 낫습니까? 자연스러운 게 낫습니까? 자연스러운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이 가을에 국화꽃이 쫙 피가 향기를 내는데, 비닐하우스에서 그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자연에서 향기를 딱 만들어내면 훨씬 더 향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만큼 자연이 중요하고, 하늘에서 이 빛을 주는 게, 인간이 만든, 일부러 온도 맞춰가 있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자, 그래서, 정은 땅에서 움튼 한 줄기의 기운이 하늘 높이 치솟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정하는 것도 이거 하늘입니다. 이거 하늘이야. 그죠? 이 기운이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쓰기는 이렇게 쓰죠. 하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장정태요. 장정. 이 정자 씁니다. 씩씩하다. 하늘까지 기운이 치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힘이 더 세나 정화가 세냐 하면 용도가 달라. 하늘의 빛은 자연의 빛이지만 요거는 인간들이 쓰는 빛이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불이에요. 가치로 따지면 자연계 훨씬 낫지만 이것도 필요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거 생명이 길어지고 이런 거는 전기가 아주 잘 보급이 잘 되고 수돗물 맑은 물을 잘 보급해서 생명이 길어진다 했는데, 사실은요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오래 못 살잖아요. 물을 더러운 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만은 깨끗한 걸 잡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까지 다 나갔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로는
하늘에는 별이고 무지개고 은하계를 상징합니다. 이 정화가. 땅에서는 이봐요. 살아있는 불이라. 활화. 살아있는 불이라. 만들어내는 불이라. 그러면 아주 작은 빛이고 여기다. 자, 옆 희났지만은 요만 환하지. 저 뒤로 저 나가보면 깜깜하잖아. 그죠? 물론 태양도 있으면 주변에 들어보면 그렇지만 요거는 이쪽에만 필요할 때만 탁 씁니다. 그지? 그래서 빛, 시력, 사색, 노력, 전자 이 정화가 있는 사람은 사주의 정화는 컴퓨터를 잘해요. 희한합니다. 컴퓨터를 잘해요. 그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촛불입니다. 요거는 횃불. 그러면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자, 불 밝히고 공부한다 안 한다?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기운도 됩니다. 기도하는 기운도 됩니다. 절에 촛불 쓰죠? 네. 우리는 이불 켜놓고는 공부하잖아요. 촛불 켜놓고는 기도. 화로불. 남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죠? 일마도 불 켜줘가지고 날 갖다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정화는 이것도 희생봉사정신이 강해요. 근데 태양은 이 바람 불어도 안 흔들리잖아요. 촛불은 훅 불면 흔들거리죠. 마음이 또 연약하다. 음이라서 그래요. 간목, 얼목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흔들린다. 변덕지긴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얼목, 정화, 불에 흔들려. 그러면 마음을 두 가지 쓰고 있어. 자, 이거 화나지요? 이거 촛불 켜는 거 이거 화나지요? 촛불 켜는 그 밑에 어둡다, 안 어둡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상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 천간의 자의를 보면 넷째 천간인데, 고물에, 그 곡식을 이래 하고 난 뒤에 이래 널가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쓸어 담는 이 고물의 정씨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것도 좀 닮았죠. 요거 안 닮았습니까? 맞죠? 그래, 그 곡식 못 올 때 쓰는, 요런 거, 그지? 요런 것도 닮았어. 자, 장정, 젊은 남자, 젊은 일꾼을 얘기한다. 성하다, 씩씩하다를 얘기한다. 사물을 세는다니, 이런 게 또 있고요. 정이 많아요. 정이 많다 하는 건 눈물 많다 적다? 눈물 많아요. 이런 것들 다 쓰이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 글자, 의미, 형상, 자의, 요런 거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 캐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당하다, 만나다, 외롭다, 이런 것도 돼요. 당하다 하는 자체가 찬물 갖다 붓고 불 꺼져 봅니까? 여기 찬물 갖다 붓는 게 또 여기 남잖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해가 왔어. 왔어. 어떤 해가 왔어. 정화가 이래 있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후년에 계명이 왔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신강 신약도 다 알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다 알면 안 돼. 왜냐면 너무 많이 알면 안 되고 하나씩 글자부터 알아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왔어. 물론 여기 8자가 있지만 한자가 두번 얘기합니다. 이 대운이었다 하면 수국화라. 그러면 이제 당신은 화로불로 태어났는데 인연 중에 최고 화로불. 당신이 희생봉사해야 되고 어디서 필요한 사람이고 어디 가도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원래는 주전자가 얻는 것도 네 불에서 화로불에서 물을 줄줄줄 따라 있는다니까. 불 꺼진다 꺼진다. 이거 보고 칠살합니다. 칠살. 칠살합니다. 근데 칠살하는 자체가 또 나중에 또 알게 줍니다. 그래 이제 평관운이 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화로불에 언더니 주전자로 물을 뒤에 갖다 부은 게 불 꺼지니까 내가 당하잖아요. 맞죠? 내가 손해본다. 부동산 거래하면 당한다. 돈 뺏긴다. 언더니가 급탈한다. 사고 난다. 다친다. 아프다. 관절구설 이게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바로 질살감. 이런 걸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짚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뭐 음량이 책하고 틀리니 이거 하면 안 돼. 좀 있으면 다 가르치죠. 좀 있으면 다 가르치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읽으려고 하지 마서 읽으려고 뭐라 갖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 잡다하게 차곡차곡 가야 됩니다. 이거요 날락하면 절대 떨어져 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떨어져. 이런 걸 다 머릿속에 놓으면 저절로 술술 풀려. 자, 그러면 이거 다가가 이제 이랬죠. 소리다, 소리. 옥소리, 세우는 소리라. 그러면 정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이제 하늘의 정화는 땅에 오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정화가 있든지 지지에 오화가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꾀꼬리 목소리가 나요. 이미자가 이 정화가 있고 오화가 있어. 목소리 좋다 안 좋다? 좋죠. 소프라노 이런 사람들 다 이래 사주 딱 보면 소프라노는 이 정화가 꼭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오화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목소리가 좋아요. 왜? 소리가 옥소리가 난다 하잖아요. 이미자 하도 목소리 좋아가지고 나 뭐 옛날에 듣던 얘기인데 일본에서 이미자 죽기를 바란다. 요거 후드요 띄가지고 한번 연구해본다. 나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스님 들었어? 스님한테 내가 너무 친절하게 하는 것 같다. 그죠? 괜찮다. 뭐 어때? 서로 그지? 자, 제사 지낼 때 불 킵니까? 촛불 킵니까? 숙인해집니까? 그래, 외롭다 하는 소리 앞에 나왔나 보자. 외롭다. 여기 있네. 맞죠? 숙연해진다. 맞죠? 이런 걸 다 쓸 수 있는 얘기들이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또 무토 한번 볼까요? 자, 무의 형상을 보면 태초에 우주가 폭발한 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높은 산이 탁 있는 거야. 에베레스트, 팔공산, 뭐 앞산, 뭐 이런 거. 이 큰 산, 이게 바로 무토. 듬직하다, 안 듬직하다? 듬직하지. 옛날에 누가 한 사람 보러 왔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는 듬직하네, 무토라. 듬직하네. 힘 좀 쓰네. 이랬더니만, 무덤덤하네. 점잖네. 앞산 요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게 고자리 있는 게. 고자리 있죠. 듬직하게, 무덤덤하다. 이랬죠. 힘께나 쓰네. 이랬더니, 왜 이제 힘이 있으니까. 힘께나 쓰네. 알고 보니, 씨름 선수 엄마라. 무토는 묵직합니다. 온후하다합니다. 온후. 이거 조금 또 배운다, 이거. 온후하다합니다. 온후. 묵직하죠? 듬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또 한번 봅시다. 자, 무토는, 자, 이거 그림 한번 보시오. 그림 한번 보시오. 여기 봐. 무성한, 이제 막, 무성할 무자에서 생긴 자. 그래서 이제 확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목이 뻗어서 막 가지를 치고 나가서 뻗어나가는 모습. 그쵸? 그래서 이 만물이 아름답다. 왜 뻗어나가니까? 뻗어나간다 그런 자체가 발전한다, 안 한다? 발전한다. 번창한다. 무성하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사람 죽으면 산에 갖다 묻잖아, 그죠? 비밀을 잘 지킵니다. 묵직합니다. 요래 당나귀를 나귀를 잘 못 풀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래서 뭐 저장하는 데는 전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한 곳에 다 못 오니까 이러니까 통일하는 의미도 있고요. 종교. 그래 이제 종교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토가 많아요. 토가 많아요. 종교를 사지. 왜? 토는 믿음이야. 신이. 그죠? 나중에 벼.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토 쓰는 법. 일단 여기가 1입니다. 1. 1, 2, 쫙, 3, 4, 탁, 이렇게 찍어요. 여기 이제, 그죠? 여기 이제 순행이야. 다시 한번 하면 1, 2,
쓰리, 포, 탁 이렇게. 그래서 종교를 상징하더라. 자, 이 무의 자리를 보면 다섯째 천간인데 무성하다, 우거지다, 굳세다. 자, 굳세다 하는 자체가 산에는 나무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주에 또 보면 무토만 있는데 목이 없으면 우거지지 않았어요. 맞죠? 할 일이 없어. 산에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나무 캐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헛발. 그래서 이제 굳세다. 무게 하나를 하는데 이제 무관들이 쓰는 창.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들 이런 사람들도 무토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누가 선생님은 그 일간이 뭡니까? 이래 물었는데 제가 요 기토입니다. 기토. 태초에 우주가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게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산도 생겼는 게 무토지만 낮고 고른 덜이 있으니 그게 바로 기토다. 낮고 고른 덜이. 그 내가 좀 키가 좀 자그만하잖아. 크진 않잖아. 낮고 고른 덜이란 말이야. 근데 기토 다 작나? 천만의 말씀. 1m 90도 있어요. 나는 하늘의 이치에 맞도록 요래 딱 태어났다. 이런 얘기지. 네. 그제? 그래서 이번에 요렇게 돼 있죠? 그제? 구불근의 긴 끈을 왕을 번떴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요렇게 끈을 요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놨어. 굽은 것을 바로 잡은 모양이야. 일어날 기자에서 이게 글씨를 형상화시켰어. 그래서 굽은 것을 바로 잡는 모양이야. 그래서 삐딱한 거 나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굽은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교실에 들어오니까 의자가 책상이 쫙 이렇게 딱 맞춰져 있죠? 요런 걸 좋아해. 그치? 그치?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일어날 기자에서 생긴 자인데 만물이 완전하게 성숙하고 성립해서 일어난다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여기 바로 기토라.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충실해야 돼 안 해야 돼? 충실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화합을 잘합니다. 비밀이 있어요. 땅은 비밀이라. 그런데 큰 산은 깊이가 있어 없어? 깊이가 있죠. 조만한 밭대기는 요게 조만해. 그럼 스케일이 크다 적다? 이게 스케일이 적은 거야. 그래서 비밀이 통로 잘 된다 안 된다? 비밀 간지 한다 못한다? 무토는 잘하는데 기토는 잘 못해. 난 입이 건드려서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몸기자, 자기 기자를 써서 자기화를 상징한다. 자, 여기 그림을 딱 보니까 아까 전에 큰 산이었었잖아요. 맞죠? 여기는 사람이 가꾸고 있는 땅이야. 사람이 손이 가는 곳, 이 땅이래. 이게 바로 기토라. 상추 심고 배추 심고 하는 그 땅. 맞죠? 그러면 밭이 좀 커. 가수해요. 그런 것도 무토에 가기도 하지만 사람이 손이 가잖아. 그래서 조만한 땅이 이제 기토라. 그래서 우리가 기토 글자는 요거는 좀 쉽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1, 2, 3, 그죠? 3, 오케이? 획수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획수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오케이? 뭐 획수 중요한 게 쓰는 법만 안 돼. 자, 이제 여섯째 청각인데 몸기자야. 기토는 자기 위주로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자기 위주로. 이런 것도 응용이 얼마든지 되는 거야. 다스린다. 다스리잖아. 뭘 다스려? 밭을 다스리죠. 거기서 내가 최고라. 맞죠? 자, 그러면
사람이 큰 산 같으면 뭉텅거려서 보지만 요건 쩌나하게 보니까 소심하다 안 소심하다? 제가 무지하게 소심합니다. 한번 보소 글자 쓰는 법까지 가르쳐준다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소심해서 그렇거든. 다 알지요? 하고 지나가 보면 되는데. 근데 쓰는 거 보면 전부 엉터렸어요. 내가 이거 벌써 18년째라 그랬잖아요. 횟수가 참 더럽다 그죠? 18기니까 그죠? 여러 번 봤잖아요. 작년도 보고 재작년도 보고 써나가는 것을 한번 훑어봅니다 내가. 글자 쓰는 게 전부 다 시시각각이라. 아 이게 원래는 내가 이거 좀 제 시간부터 내가 이걸 써줘야 되겠더니 이 마음을 누웠어요. 옛날에는 그 써는 말씀 솔직히 한얘기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개인지도가 아니고 대충 해가 막 보내면 된다 뭐 이건 아니지만 뭐 어차피 쓰는 건 그래 쓰는 건데 뭐 이렇게 하고 치 아프는데 아니 보는데 성질은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글자를 써줍니다. 이렇게 소심해. 이 기특한 자체가 소심해. 삐뚤어진 걸 바로 잡으려게. 잔소리 잘한다 안 한다. 오만 잔소리는 다 한다. 여기 다 찝찝거린다. 그지? 이제 이런 거 가지고도 글자가 얼마든지 해석하는 데 쓰인단 말이야. 이봐 사역하는 자체가 밥 갈아가지고 내가 먹잖아요. 내 거는 너 먹거라. 내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기 위주도 되지만 사역도 되는 거야. 요 많은 땅에 내가 농사에서 있으면 벼를 심었으면 그 전부 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소하다 하죠. 맞죠? 그러면 사람이 턱 왔는데 당신 사소해 기분 좋더나 보다. 소심하네요 하고 사소한 거 똑같지? 소심하네요 하면 이렇게 예. 그 말이 더 나왔잖아. 네, 그렇게 써요. 응?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기토는 이렇고요. 기토는 이렇고요. 자, 경금 한번 볼게요. 경금은요. 태초에 우주가 폭발하잖아요. 만물이 생겨날 때 큰 바위 또 무쇠 덩어리가 경금이라.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썼는데 요렇게 표현했는데 자, 기토까지는 분열을 했으면 인자부터는 수렴하는 쪽이야. 여기서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12지지를 갖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그랬잖아. 천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또 한번 해주겠는데, 자, 우리가, 목이 봄이죠. 화가 여름이죠. 토는 이제 12지지는 각 계절마다 화가 다 이래 흩어져 있잖아. 그죠? 그래, 이제 금이라. 수라.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설가 북방 서방 동방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목에는 천간은 갑과 을이 있죠. 맞죠? 이거 봄입니다. 봄. 화는 여름입니다. 여름 대표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봄을 대표하는 기운은 갑이에요. 토는 이제 여도 토는 중성이죠. 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대표하는 게 경금인데 경신이죠. 맞죠? 자, 여기는 갑을 목, 갑을 봄, 병정 여름 맞죠? 이 경신 가을, 임수 어디요? 겨울이라는 기라. 그 겨울을 대표하는 기운 정화. 좀 더 정화한다. 임수. 가을을 대표하는 기운 병금. 여름을 대표하는 기운 병화. 봄을 대표하는 기운 간목인. 자, 그러면 또 좀 있으면 이제 이런 걸 배. 갑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목이 제일 왕성한 건 뭐고 하면 묘달이라 묘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12운성, 12신살 이런 거 할 때 이제 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는데 천간에도 따지고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자, 가을에는 과일이 익어서 무르익어서 이제 과일 먹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봄, 여름까지는 목화는요
이게 굉장히 커지고 벽장에 가까요. 가을이 되면 수축되죠? 오그라들어요. 그래야 과일이 맛있어져요. 좀 뒤집혀오면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요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요런 걸. 아시겠죠? 자, 겨울에는 다 죽어요. 겨울엔 다 죽어. 세균도 죽고 이래 하는데, 여기 뭐냐 하면은, 겨울에는 죽어야 된다, 덮어야 된다. 겨울에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막 갈 건 가고, 죽을 건 죽고, 세균 다 가고, 내년에 이제, 농사를 깨끗한 마음으로 또 쓰는 거예요. 자, 새해가 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그래서 목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있으면 또 그런 얘기 합니다. 인시가 되면 목기운이 들어오거든요. 보통 3시에서 5시만 사이 눈이 하면 쓱 뜨입니다. 누구든지. 왜? 바람이 이 기운이 그런 기운이 쓱 들어와요. 그 느낌은 그 공부 다 했는 겁니다. 보통 그 시간 되면 살짝 눈 뜹니다. 더 자야지. 오케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자다가 깨졌다. 이 큰일 났다. 이거 뭐 죽을 병 걸리는 거 싶어가 병원 가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묘시. 자, 좀 있으면 그런 거 배워. 묘시 되면 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이제 막 이 살아서 모든 게 움직이고 모든 게 막 일났잖아요. 움직이잖아. 출근해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죠. 전부 바람이에요.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죠? 문구치 생기면 좀 있으면 그런 얘기한다. 문 열고 나간다는 이런 얘기야. 일단 여러분들은 이 경금은 이 분열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수렴하는 쪽이야. 이제 수축하는 쪽이야.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상이야. 열매를 맺는 상이야. 열매. 열매를 딱 맺으면 열매 속에 씨가 있어 없어? 여기 신금이야. 요거 가지고 내년에 씨 뿌려야 됩니다. 요거 잘 뭉치나야 내년에 씨를 뿌릴 수 있어. 여기 겨울에가 얼어보면 안 돼. 그래서 딱 묶어놔야 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오와 저의 합자인데 절국공이와 양손의 합자라. 절국공이와 양손이 절구를 찍는 거야. 그래서 곡식을 찍는 것을 나타냅니다. 곡식 찍는 것은 가을입니까? 봄입니까? 가을이죠. 먹을 게 있다 없다. 과일이고 곡식이고 익었다 안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성숙해진 만물의 그 모습을 바꾼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평창에서 수축으로 바뀌는 것인데 열매가 여문다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보호하는 작용이다. 생명의 완성을 보호하는 작용이다. 보호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개혁하는 것도 됩니다. 자, 경금카면 무쇠 덩어리도 되지만 칼도 됩니다. 칼 가지고 개혁시키고 자를 건 자르고 맞죠?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위 덩어리 큰 걸 갖다 놨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요. 경금은요 안 변해요. 을이 있다 없다? 을이 있고 사람이 마음이 안 변해. 그래서 자기 부하 직원을 경금을 쓰면 최고 좋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신금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 똑같은 칼이라도 칼의 용도가 달라. 이거는 무쇠 덩어리 함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마음이 왔다 갔다 절대 안 해. 묵직해. 그래 조선소처럼 오래만 뜨뜻하게 오래가는 거였어. 이거는요 정은 쏙 마음에 딱 담아놨어. 쏙 마음에 딱 담아놨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금 글자를 한번 써봅시다. 경금 글자를 한번 써봅시다. 1, 2, 3, 4, 5, 6, 7, 8.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내가 찍어서 다 보내줄 테니까. 그지?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저기, 7째 천가인데, 별경자도 돼요. 별도 되는데 별경자. 그래서 이제
고칠 경자 여기서 나오거든. 고친다, 다시 한다, 바뀐다 이런 얘기인데 개혁한다도 됩니다. 바뀐다, 따뜻한 여름에서 가을로 바꾼다. 그러면 개혁한다, 열매를 맺는다. 그죠? 이런 것도 된다. 단단할 경자도 돼요. 수축, 응고, 수학, 결실 이걸 의미한다. 강직도 의미합니다. 어리도 의미합니다. 경, 나이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로도 이 글자 의미를 쓰는데 경일간을 가진 사람이 나이가 조금 들어 보입니다. 얼굴이 새콤틱틱하면서 나이가 들어 보여요. 대체적으로 어릴 때 보면 도리가 있어요. 어리 있고 도리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길, 도로도 됩니다. 그래서 갚다, 보상하다도 되고요. 있다, 그죠? 뒤를 잇다, 이어지다, 이런 글자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금으로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금은 다이아몬드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봐요. 다이아몬드, 시계, 칼, 나이프. 칼, 나이프 똑같나? 아니면 귀금속,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무쇠 덩어리는 가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런데 요것들은 가공이 됐어, 안 됐어? 사람이 깔끔합니다. 이 사람이 깔끔해요. 멋을 지킬 줄 알아. 그리고 칼 같은 게 있으니까 사람 탁탁 쏜다, 안 쏜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저는 쓰면 다 앞에야. 그래서 이제, 마무리 타는데 무쇠를 다듬어서 기물을 만들고, 바위 돌을 다듬어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게 바로 이 신금이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현되는데 끝이 뾰족해. 신금이 끝이 뾰족해. 그래서 이제 이 열매의 상이라 이제 결실을 맺는 열매의 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보니 경금이 있는데 결매는 열매인데 그 안에 씨가 바로 신금이야. 이건 내년에 다시 써야 돼. 다시 써야 돼. 그래서 새 신자에서 생긴 자도 됩니다. 그러면 신금일주는 새 옷 좋아한다, 싫어한다? 새 옷, 깔깔이 옷. 깔깔이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깔깔이 옷 싫은 사람 어디 있나? 맞죠? 멋지길 좋아한다면 멋지깁니다. 그래서 사주부의 천간에 얼목 입고 신금 있는 사람, 멋지고 폼내고 깔끔하게 요래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 또 새로워진다. 결실을 완전히 맺어서 과일이 익어서 새로워진다는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금에 우리 글자를 한번 써보면 이봐요. 1, 2, 3, 4 깎았죠? 요렇게 해요. 자, 우리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딱 보는데 전부 다 위에 글자가 하늘 위에 이 머리 타기에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경금하고 신금밖에 없어요. 일자 이건 하늘이거든요. 하늘 위고 머리를 내밀었다 하는 자체가 깡아리가 있다 없다. 깡아리고 하늘한테 달라든다 안 달라든다. 급덩어리 없어요. 자, 그러면 목화토금수 중에 제일 강한 게 누구야? 갑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금이 제일 강해요. 갑도 금한테 독해한테는 쪼개져 봅니다. 맞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이봐요. 하늘에 고기를 쳐들어올려서 깡아리가 제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오행 중에서 제일 강한 게 금입니다. 그래서 이봐요. 요래 썼잖아요. 경금하면 이래 딱 쓰잖아요. 맞죠? 이봐요. 이래 딱 들어오잖아. 이게 다 올라가죠. 딱 올라가요. 그래서 어리 있고 다 좋은데 깡아리가 있다 이 말이야. 하늘한테 대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 가는 거는 이 하느님도 되지만 어느 그룹에 가서 직속상관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직속상관에 충성한다 안 한다? 하는데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 글자 이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설마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가면, 자, 8개 청가이라. 이렇게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번호는 다 알아야 돼요. 그 번호가 또 필요할 때도 있는데, 풀이 하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맵다 하는 매울 신자잖아요. 신라면 알죠? 네. 자, 독하다 얘기도 됩니다. 독하다. 독하다. 왜? 칼로 찌르면 독하다, 안 독하다? 자, 그러면 내가 영상 간다, 안 간다? 괴롭죠. 슬프죠. 맞죠? 잘못 쓰면 이런 그게 되고요. 잘 쓰면 아주 좋죠. 봐요. 고생하다, 고생한다, 신고하다, 이런 것도 돼요. 죽인다, 산다. 살생,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죽이느냐? 정상적으로 세균을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코비드, 그죠? 코로나를 죽이면 괜찮은데, 멀쩡한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걸 하느냐면, 최고 압축을 시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실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내년에 쓸 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 2세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1세대는 죽고, 그죠? 그래서 그게 시가 되는 거야. 그 살상을 상징하는데, 살상도 이제 사람을 잡을 때, 참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을 때 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의미를 해요. 이 허물, 큰 죄, 그죠? 이런 것도 이제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 속에 응용할 글자들이 나중에 다 또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때 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신금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임수를 한번 해볼까요? 임수는 태초에 우주가 폭발하면서 만물이 생겨날 때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와서 강과 바다를 만들었어. 위에 보면 좀 희화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임수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광활한 바다다. 사람 마음이 넓다. 폭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속에 뭐 드는지 안 비니까 엉큼하다 안 엉큼하다.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표현하는, 이제 상담할 때 쓰는 말들이다. 그래서 요거보다 또 좀 이제 다음에 가면 감목의 성질, 요걸 또 얘기해주면 더욱더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아직까지 공부 이제 시작이, 왜냐면 임수가 이 바다로 오늘은 인식만 시켜놓는 거야. 좀 이따 테스트 한다. 그거 다 하고 내 집에 보내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표현은 좀 비슷하다 옛날하고, 그죠? 새로운 생명을 임신한다. 요거 잉태의 상이야. 잉태의 상이야. 아이벨 잉자에서 이 글자를 따왔습니다. 아니면 물이니까 정액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음기가 모여들어서 잉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벨 임신할 때 이제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왜 하필이면 개수에서는 안 생기고 임수에서 생기노.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 임수는 깨끗한 물이야. 사람이 숨밖에 깨끗해. 개수는 좀 추준 물이야. 하늘에 비 한번 보소. 밑에서 찌끄레기 다 올라가. 그 다음에 넓지잖아. 맞죠? 임수는 다 가라앉히고 정제시키고 했는 임수는 깨끗한 물인데, 요거는 개수는 추준 물이야. 그래서 이 정액으로 얘기 안 하잖아. 깨끗한 물이 깨끗한 난자원 안에서 아기를 같이 잉태하는 것처럼. 그래서 임수는 연극하게 씨앗이 되어서 씨앗이 된다 하는 건 신금입니다. 땅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정임합 얘기 들었습니까? 큰 바닷물은 정하고 합을 해요. 그래서 요걸 요염지합이라. 요염지합. 요염지합을 해서 돈에 신경 쓰고 여자의 신경 은근히 땡기는 이런 게 또 대단히 강해. 그래서 이제 이봐요. 거기에서 딱 만나면 이 정임한 목이 딱 되는 거야. 목이 되는 자체가 새끼를 낳는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다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하다 보면 이 얘기가 종합하면 그렇게 이제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땅 속에서 작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땅 속에서 얘기를
만약에 지금 이제 춥잖아요. 이제 날씨가 많이 따스해졌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면 스합니다. 맞아요? 맞죠? 한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차분 거죠? 물속에는 정임합을 해놨어.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면요, 깊이 속에 좀 들어가면요, 뜨뜻합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정화의 기운이 물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정임합을 해서 이 따뜻한 기운을 속에서도 잉태하는 거야.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느리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인수를 딱 쓰면 딱 요래 가요. 쫙 제껴. 쫙 이렇게 가요. 여기서 쓰락하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삭고 이합니다. 내 막 환장합니다. 내 옆에서 이래보면.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이쁘게 써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노 말이지. 그지? 맞지? 아홉째 정관인데 북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 보니 동서는 봄여름 갈교를 했죠? 네. 가벌목은 어느 쪽? 동쪽입니다. 이거 북쪽이라고 하잖아. 맞죠? 동쪽. 가벌목은 동쪽. 병정화는 남쪽. 그렇지. 똑같아요. 경신금은 서쪽. 오케이. 인교수는 북쪽. 그죠? 그래서 크다. 성대하다. 뭐 이런 걸. 자, 마음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금호강물이 결국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모든 사람 다 받아준다, 받아준다. 이런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람 마음이 넓네요. 그런데 정임합이 딱 되어 있는 순간에, 아이고, 잔돈에 신경 많이 쓰네요. 왜? 거기 정제라. 돈이라. 아이고, 여자한테 신경 많이 쓰네요. 그게 여자라.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야. 마음은 넓은데, 그 한 군데 안에는 굉장히 애착을 가진다. 이제 합됐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합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해주는데, 오늘은 내가 충에 대한 얘기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다도 됐는데, 뭘 맞는다, 인물을 맞는다. 이것도 돼요. 자, 차갑고, 냉혹하다. 뭐 이런 얘기도 됩니다. 왜냐면 원래 물은 찹잖아요. 맞죠? 찹다. 그래서, 고독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만물 박사도 되는데, 물 속에는 여러 가지 지혜라는 게 있어, 지혜. 나중에는요, 목은 인, 화는 예, 토는 신, 금은 의, 물은 지혜. 지혜로서 밥을 먹고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물 박사,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간사하다 하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속마음은 은큼해. 그래서 속니를 잘 안 드러내. 안독된 물에 가면 속에 뭐 드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뒤가 봐야 알아. 네, 속이 좀 간사하다 하면 좀 웅큼하다, 속내가 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속내가 깊네요 하지. 당신 간사하다 하면 유림 절대 안 옵니다. 말을 골라서 하지요 내가. 앱에다도 그렇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로 한번 가볼게요. 개수. 자, 이제 우주 폭발하는데 막 뜨끈뜨끈한 거하고 번개도 꽝 하고 막 터졌어요. 수증기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빗물로 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가 봐요. 요걸 잘 보세요. 뭐 같아요? 눈 그죠? 기가 차게 하시네. 눈하고 친구입니까? 이봐요. 얼음, 얼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그림이. 냉장고 같은 데 이런 거 그림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임에서 잉태했던 걸 갖다가 생명을 내보내는 역할이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뭘 어떻게 기다려?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 아예 뵀어. 개 기다리다가 나오는 게 봄이 언제 옵니까? 갑이 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통과시켜주는 거야. 그죠? 기다리는 상이고, 측정한단 말이야. 아가 생겼어요. 몇 달 됐노? 암놈이가 아니, 참. 이 얘기는, 요 뒤에 요 때문에 그래. 여기, 머슬마가 남자가 이제, 이런 이제,
카운트 헤아린다. 이제 적정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여 이제 나오네. 아이고. 여 이제 나오네. 이거 개수는 헤아린다. 개수, 자, 돈 헤아린다 됩니까? 돈 헤아린다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개수가 용시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세무제에 돈 헤아리고 있고, 은행 있고, 이런 사람 들어들어 있어요. 헤아리를 객자에서 생긴다. 필발머리, 걷다 가다, 뭐, 이런 화살 시자, 뭐, 이걸로 합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고, 그래서 만물을 키운다, 안 키운다? 대단히 중요하지. 그 대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다시 갑으로 가죠? 사람이 일학과, 전학과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화, 밝은 데와 어두운 데가 있지? 네, 개수, 음이 맞아 왔는데 양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학과, 전학과. 그래서 이봐요. 임수로 잉태하는 생명을 암수 구별하는 거예요. 개수 일주들이 뿅아리 감별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뿅아리 감별 뭐 합니까? 그냥 키우면 되지, 와 합니까? 암놈수놈 가려야 될 거 아니죠? 맞죠? 정말이요. 돈 헤아린다. 암놈수놈 가린다. 내가 아까부터 고생각나가 지금, 얘기를 하다가 암놈수놈 얘기 티 나왔는데. 자, 그러면 개수가 있다가 다시 양으로 온다, 안 온다?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죠. 양기 시동 건다, 안 건다? 자, 종교하는 말이 있는데, 원래 임계수 일주들이 물론 토도 종교를 하지만, 임계수는 이 북쪽이잖아요. 귀신들하고 접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종교자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또 이게 종교자들도 많지만, 또, 물은 나무 키운다, 안 키운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무를 키우든 식물을 키우든 동물을 키우는 거야. 물은 뭐든 키우는 거잖아. 사람도 키우는 거죠. 근데 물을 먹는데 개수 먹는다, 임수 먹는다. 임수를 먹어야 되죠. 개수는 나쁜 말로는 똥물을 합니다. 똥물도 개수라. 맞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로 이제 표현됐죠? 아니? 여기 개수라. 빗물. 맞죠? 그러니까 좀 쓸쓸하지요? 비도 가을비 맞으면 쓸쓸하다, 안 쓸쓸하다? 봄비 오면 좋지요, 그죠? 맞죠? 자, 그럼 글자 연습 한번 해볼게. 자, 개수. 한번 써봅시다. 원, 투. 맞습니까? 빰빰, 쫙. 맞습니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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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오케이? 잘 썼어요? 제가 그냥 쓰면 되는데, 내가 이걸 일부러 PPT 왜 만들어 왔을까요? 내가 삐딱삐딱하게 쓰면, 선생 절마 저거 글자 더럽게 못 쓰면 이거 뭐, 고난할까 싶어가. 요 위에 쓰려고 내가 요래 했는데, 내 글자 쓰라고 해도 잘 씁니다. 뭐 비슷하지 않나요? 이제 사실은요, 그 이발 소심하잖아. 그만큼 학생들한테 좀 뭔가 이래 실수 덜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 내가 이런 수업 첫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사실 민물들은 어떤 지진이 일어나든지 어떤 화산 폭발이 일어나든지 하면 미리 안다 그랬잖아요. 미리 대비한다 그랬잖아요. 인간들은 미리 대비할 줄 몰라요. 그래서 미천한 미생물보다 못한 게 인간이라 하는 건데, 왜냐면 항상 대비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어떤 일이 발생되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항상 준비를 먼저 하고 먼저 해놓은 놈이 시작이 바이라고 얘기하죠. 먼저 시작했는 놈이 작대야. 그리고 꾸준히 밀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고마마 미리 준비를 안 해요. 제가 또 뭐 이런 얘기는 자랑같이 느끼지만 제가 뭐 이제 대학 강의도 많이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내가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후배들이 얘기를 하잖아. 우리 선생님은 참 존경할 거는 배울 거는 뭐 준비하고 미리 다 하는 이게 이제 대단히 좋은데 솔직히 정년퇴직해가지고 전부 다 놀잖아, 그죠? 맞죠? 저는 벌써 43살 때고 막 뭔가 한
이거 하려고 하진 않았어.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 이래 됐지만. 그치? 관심이 있었지. 그래, 이걸 개수가 이제 요래 쓰는데, 응? 자, 한번 봐요. 10번째 정가이잖아요. 북쪽이잖아요. 겨울도 돼요. 맞죠? 그러면, 봄은 가물목. 맞죠? 병정화는 얘기 빨리빨리 하소. 이 다물어는 입나 놨다 좀 많아. 나 성질나 보면 욕먹 뒤에 해품이 돼. 내 성질, 공자도 내 성질 더럽다 했죠. 유림 원장도 성질 더럽습니다, 사실요. 가라는 뭐라고? 옳지, 옳지. 스님 복 받아서요. 네. 자, 경도. 경도는 우리 위도 경도 있죠? 그 경도를 얘기합니다. 월경도 됩니다. 여자 월경. 그 월경이 더럽습니까? 냄새나지요? 깨끗한 물입니까? 추저운 물입니까? 그 깨끗하다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 쉽게 하소. 이 지금 5만 원도 다 알아야 돼. 이 역학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그지? 뭐 이런 물이니까 좋은 물 아니죠? 깨끗한 물 아니잖아? 맞죠? 헤아리 다도 된다. 무기도 돼요. 빗물 많이 오면 막 터져부잖아요. 맞죠? 그래가 전도아이가 옛날에 그 평화의 댐 지가 돈 거두고 했잖아. 그죠? 이북에 물 가다가 나만 때려 불러가는 게네. 그죠? 맞죠? 이게 다 무기도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요걸 다 했어. 요걸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권 형상을 합니다. 자, 이게 저번 시간 다 했어요. 장 얘기하지만, 오늘 또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걸 쪄가지고, 계속 이걸 쪄가지고, 수업 마칠 때까지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에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이게 기본이야. 이거 하나에 알아놔야 된다. 하나에 알아야 된다. 천간에 열자, 지지에 몇 자? 12자. 음양 딱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식간 12지에 음과 양이 딱 정해져 있죠. 맞죠? 12자인데 천간에 열자, 지지에 몇 자? 12자. 음양 딱딱 정해졌는데 60갑자를 딱 이룰 때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합니다. 이제는 또 양음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60갑자를 딱 서열을 배열을 매길 때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합니다. 천간에 양, 지지 양 요래 딱 합니다. 맞습니까? 요래 딱 합니다. 딱 이래 갑니다. 자, 그러면 천간에 열자가 딱 들어와 있어요. 봄입니까? 네. 여름입니까? 네. 가을입니까? 네. 겨울입니까? 동쪽입니까? 네. 남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이거 알면은 나중에 지장단 공부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몰라고 뭐, 자, 여름을 대표하는 기운 가면, 하고 있어요. 자, 금고에 있는데, 1,000원짜리, 만원짜리로 열래요? 수표 5만원짜리 열래요? 어떤 걸로 열래요? 수표 5만원짜리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이니까, 많은 큰 기고, 요거는 적은 기죠. 여름을 대표하는 거는 병화인데, 여름을 대표하는 병정화 중에서도 땅속에 땅 묻을 때는 정화를 씁니다. 왜? 여기 음이잖아요. 이거 요즘 낮은 데부터 알아. 그 묘한 게 또 있어. 내가 흥분하죠. 자, 그러면 양음 다 했죠. 이게 다 했잖아. 그죠? 맞죠? 그럼 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인무. 그래. 맞죠? 저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래가지고 갑병 묵임 이래 했는데, 어머니, 뭐라고요? 자, 계속 이제, 이거 시간 지나가보면 두 번 다시가 아닙니다. 네, 알죠? 자, 다시 이런 얘기 해놨어요. 아까만 썼는데 왜 이래 놨어? 자, 그러면, 반통 뒤에 넣어라. 반통 뒤에 넣어라. 자, 목화가 있다. 양 맞습니까? 음입니까? 이건 이제
이걸 먼저 이걸 하라고 해놨는데, 그죠? 받은 뭐가 없어. 자,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는데 반틈을 딱 넘어가고 보면 이거 양이라. 목화 양입니까? 아까 전에 목화 양이었었죠? 목화 양이라. 금수 음이라 그랬습니까? 음이라. 이거 두 개를 딱 넘어가고 있어. 자, 그래서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인데 둘이 똥 농가르니까 갑을병정 무가 양이 되고 기경신 임계가 음이 또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양을 한 줄 착 세웠어. 목화를 줄 세웠어. 맞습니까? 그러면 금수를 줄 세울까요? 금수를 줄 딱 세웠어. 그러니까 합이 딱 들어온다.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맞죠? 어떻게? 각기? 뭐가 돼? 오케이. 얼경? 요거 다 봐야 하나? 병신? 수, 그래. 정인? 오케이. 무게? 무게 휘?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새끼를 친다. 맞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놈이 이놈 안 집적거립니다. 그 대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가 막 합당해 봅니다. 그러면 요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까지 딱 합해 봅니다. 한 번만 더 할게. 철,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딱 합해 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다른 때 신경 쓴다 안 쓴다? 일마들이 다른 여자 신경 쓴다 안 쓴다? 시집 장가 가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 켜놨어. 그 신경 쓰면 하늘을 배반하는 거야. 오케이? 이 공부하면서도 이런 걸 배워놔야 됩니다. 자, 저번 주엔 또 내가 이래 일어났다. 갑을병정 이래 일어났다. 맞죠? 그러면 사촌끼리 형제 사촌끼리 결혼한다 안 한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요즘은 뭐 사촌도 막 결혼 아니 동생동문 뭐 결혼 막 하잖아요. 원래 못하게 돼 있어. 자연히 이치는 하지 말라 해놨어. 동생동문끼리 하면은 혈 쪽에 DNA가 문제 있는 DNA가 항상 발현돼. 그러면 좀 이상한 애가 튀어나올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지? 다 이런 게 있어. 그래, 결국은 한번 봐요. 딱 정해져 있죠. 그 결혼 딱 하면 다른 거 직접 안 찝쩍거리는 거예요. 청간은 깨끗해. 그 대신 지지에 딱 가면, 지지는 인간들이잖아요. 암압하고, 막 훔치고, 막, 다른 여자 보고, 다른 남자 보고, 지지에 거기 또 딱 숨어 있어. 하늘은 그래서 깨끗해. 이 하늘의 천간은, 식간은 기운이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하늘은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그 대신 인간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훔치고 강도질하고 이게 이제 인간 세상 사는 게 이제 이 지지 속에 담겨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장간갑니다. 지장간 순간났어. 그래서 10길 사람 속은 알아도 한 길,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모릅니다. 자, 이것도 옛날에 좀 이런 얘기를 참 해놓은 거 보면 참 잘 해놨어, 그죠? 맞죠? 자, 다시 또 이제 합을 다 했어. 내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나중에 뭐 합도 다시 해요, 중도 다시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슬쩍 드러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뒤에 가면, 충이 어떤 기고, 합이 어떤 기고, 이제 알면서 들으면 훨씬 더 쉬운데, 처음부터 모르는 거 그냥 충은 어떻고 지나가 보면 헛발이라. 그럼 공부가 안 돼. 자, 천간의 충은요,
일곱 번째 가면 꼭 때려봅니다. 일곱 번째 가면 꼭 때려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어떤 겁니까? 아이고, 요 가면 땅 때려봅니다. 그래서 갑경충입니다. 맞죠? 여기서 일곱 번째 딱 시작하면 어딥니까? 신이죠. 얼신충입니다. 병은 임. 요걸 갖다가 충크하게 되고 칠살하게 됩니다. 칠살. 아까 보면 칠살겠죠? 네. 일곱 번째 가서 때린다 해서 일곱 칠입니다. 칠. 우리 선생님은 칠살이 온다. 당신 원래 화살이 7개 날라온다. 화살 요거만 먹어야 돼요. 요거만 먹어야 돼. 사양나라 굿바이 해야 되잖아. 맞죠? 와이파이 잘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관계는 갑경청 딱 나오잖아. 그 다음에 얼신삼충. 그 다음에 병임충. 다 같이 하세요. 시작. 무압충, 기기충, 개기충, 기계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충이라 하는 거는 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요거는 그냥 극의 관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보세요. 또 재밌는 게 이게야. 양입니까? 양입니까? 엄입니까? 엄입니까? 아하, 남자와 남자끼리 싸우고 여자와 여자끼리 싸우지 남녀 간에는 절대 안 싸운다. 맞아서요? 맞아요. 틀려. 엄이죠? 엄이죠? 양이죠? 양이죠? 맞죠? 아하. 남자가 여자 패는 거 잘됐다 잘못됐다? 굉장히 잘못된 거야. 남자가 힘 실어 여자 패면 절대 안 돼. 하늘에서 노합니다. 걸맞다 벌 주게 돼 있어요. 여자가 남자 치는 거는 괜찮아. 여자가 남자 치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양이 엄을 때린다. 자, 만약에 때렸다 치라. 시기 때린다. 살살 때린다. 아니지, 시기 맞아 맞구나. 한 방 때리면 바꾼다. 한 방 때리면 가는데 이게 시기 못 때립니다. 남자들이 겉은 강해도 속은요 여자보다 더 약합니다. 솔직하니까. 온육에 소리 내는 거 뭐라고요? 여자가 두둑합니다. 아, 정말입니다. 왜? 그래야 알을 놓습니다. 남자 알을 하면 못 놓습니다. 아예 자살해 봅니다. 만약에 애를 낳는다 하면. 그래서 아하, 이 음양에서는 음과 여자와 여자 싸우면 오직이 싸우지요. 뒤지 않고 싸우잖아. 맞죠? 그런데 남자 여자는 절대 붙어가 못 싸웁니다. 싸울수록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남자가 더 져주는 게 맞고요. 자, 음이 소심하다 안 소심하다? 잘 빠져요. 그래 저거 둘이 찢고 볶고 싸우잖아. 2년 전에 함께 한번 보소. 저끼리 여자들 싸우는 거 보면 막 날구지 하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합도하고 점을 해놓은 거 다 했잖아요. 이 리뷰를 했어요. 여기가 저번 주 리뷰했잖아요. 이제 이거 지나가면 안 합니다. 이거 계속 이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웠는 거 리뷰를 해봅니다. 큰 나무 맞습니까? 네. 강목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강목, 화초입니다. 태양. 병화, 병화라고 하셔. 정화, 무토, 기토, 병금, 신금, 빙수, 개수. 여기까지 잘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요 트레이닝을 왜 시키느냐면 앞으로 4주를 또 비를 켜놨네. 큰 밤이네. 땡꾸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라 이 말이죠. 물론 임수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자, 강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병신, 신금,
인수, 개수. 잘했습니다. 자, 방금도 저기 아주 잘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기가 쉬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르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글자를 먼저 집어넣어놓고 뭐 헤드 빙빙, 체스트 답답,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먼저 집어넣어 놓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있는데 밑에 해자축이 왔어.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많이 오는 거야. 이 예를 든다면 개수가 있었어. 물, 해자축, 이래 들어와 있어. 물이 많죠? 맞죠? 이거는 이제 홍수가 나는 거야. 이 사조가 홍수가 났어. 땅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무토가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무토가 용신이야. 이 용신, 우리 다른 사람들은 어디 공부하면, 용신 막 골치 아프고.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때는 막 가야 되죠? 큰 산에 와가 막 하면 된다, 안 된다. 큰 산은 없어. 떠내려가. 꽃나무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여자 같으면 이 꽃나무가 자식이라. 자식 물에 떠내려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 사조에 있어요. 이 기토가 자기 신랑이거든.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떠내려가. 물에 안 빠져 죽으면 이 사람은 많이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돈 벌러 매일 돌아다니는 거야. 돈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이 신랑 물이 거덕하죠. 저거 신랑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술 뒤따 먹고 앞에 도랑에 콕 새벽에 비도 안 왔는데 그 새벽에 죽는다. 그래서 교례합니다. 어렵다 쉽다. 쉽다 해도 됩니다. 쉬운 걸 해놨어. 이래 합니다. 사실 이렇게 풉니다. 자, 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이 많으니까 일마 술 잘 먹는 거 먹는 거야. 왜 여자 알코올 부고서 전부 물든 안 넣나? 이것도 술 좀 아는 기라. 그제? 고집시다 안 시다? 이혼했다 안 했다? 이혼했죠. 기토 떠니를 갚는다 뭘. 다리 발을 찌른다 안 찌른다? 찔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돈이 또 없다. 이제 불이 돈이라. 불 꺼졌다면 꺼졌다.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 결국은 시험 사실은 이렇게 쉽게 풀려. 그림을 풀어보면 다 이렇게 풀리는 걸 갖다가 글자로 대해 어떠고 저쩌고 자축인묘 진사오니 생육대 녹아서 지도를 망정받는 이거 해봐야 헛봐요. 그 대신 쓸 때는 또 써요. 쓸 때는 써요. 자, 다음 주에 또 지지에 대해서 야문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